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자소서 1번만 있는 건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자소서 쓰게도 보면 보통 뭐 지방 거점 국립대 가는 애들은 한 12번 정도 고치고, 뭐 인서울 하는 애들은 15번, 연고대 뭐 가는 애들은 한 20번 정도 고치고, 뭐 서울대 가는 애들은 한 25번 정도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고치는데, 고치는 게 이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고치냐면, 이렇게 써가면 첫 번째 점검하는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니까 이제 내가 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쳐볼까요? 내가 한 거. 자, 그러면 쭉 보니까 모둠장이 되었다. 특이한 거. 또 쭈루룩 보니까 실생활 속 예시를 했다. 또 쭉 보니까 교과서가 새카맣게 까만색으로 채워졌다. 자, 쭉 보니까 복습 노트 썼다. 쭉 보니까 심화 수학 문제 풀도록 노력하고 끈기가 있었고 관심이 나날이 커져서 수학 포트폴리오 상을 썼다.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썼네요. 자, 두 번째 거를 쭉 보니까 단어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영어 멘토링, 신나는 멘토링에 참여했다. 멘토가 아니라 멘티로. 그래서 깨나갔고 친밀하게 했다. 그 다음에 협동심을 느끼게 했다. 뭐 집단지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거 외에 나머지의 단어, 그러니까 이런 핵심 단어 외에는 글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있냐면, 자, 모듬장이 되는 과정. 생활 속의 예시를 어떤 걸 들었느냐? 까만색으로 채운 것은 무엇이냐? 자, 복습 노트에 무엇을 썼고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학 포트폴리오에 뭘 담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핵심어를 더 심화해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보다. 그쵸? 그래야 구체성이라는 게 생기니까. 구체성. 더 자기가 남과 다른 그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자, 뭐, 끈기 있게 했다, 열심히 했다, 뭔가를 배웠다, 다 똑같다는 단어, 같은 단어라는 거죠. 이런 요소들, 이렇게 구체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모듬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의 느낌이나 뭐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생활 속의 예시를 뭘 들었더니 학생들 반응이 어떻게 이끌어냈고, 까만색으로 치우면서 뭐는 좋았고, 뭐는 힘들었고, 뭐를 할 때는 어려웠고, 이렇게. 그러면서 포트폴리오에 담은 핵심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고, 그래서 어떤 반응을 얻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 상보다는. 똑같이 여기에서도 영어 멘토링을 참여했대요. 그러면 멘토링 참여하기 전에 어려움, 그래서 멘토가 아니라 이제 멘티로 참여를 해서 시험 봤을 때 나의 문제점, 그걸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의 구체적인 느낌, 그래서 해나가는 구체적인 뭐 사례나 숫자들, 그런 다음에 협동심을 뭘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거를 보고 협동심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어떤 핵심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 그렇다면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자, 지울 것들 보면, 나는 고등학교 나니까 자소서. 수준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 그쵸? 학기초. 수학 모듬장이 되어서, 그럼 성적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모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중복되는. 어려워하는 모듬은 당연히 설명하죠. 근데 실생활 예시는 독특하죠. 설명을 어떻게 해줬냐고요. 그래서 책임감을 어떻게 표현했냐고요. 이거 구체적으로 책임감을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책임감을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책임감을 부르나 이렇게 써줘야 되고, 이것도 또 지우고 적극적으로 당연히 이끌어야죠. 자신감을 가지고 새카맣게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웠는지,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느껴서 매시간 복습 노트 하고 심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설명이, 모듬장으로서의 설명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고,
끈기를 당연히 늘리려고 노력하죠. 성취감도 느끼죠. 나날이 커가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어떤 걸 쓰는지. 그러니까 자, 일상적으로 뭐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심화돼서 고민을 가지고 내가 했던 나의 행동, 나만의 특성, 자기소개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내 손가락을 써주는 거죠. 이 손가락 종류들을. 그러면 이 손가락들이 이 행동을 통해서 책임감, 이 행동을 통해서 끈기, 이 행동을 통해서 나의 변화와 발전,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르치면 여기 달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손가락들을 자꾸 찾아서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되는데 영어 멘토링 참여한 거, 그죠? 멘티로 참여한 거. 그래서 혼자 다 같이 푸는 과정. 그럼 다 같이 풀 때 어떤 걸 배웠고 어떻게 배웠고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래서 내가 고집하던 것을 어떤 게 깨져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그래서 서로 격려를 했을 때의 문제들을 써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 것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써옵니다. 자기소개서 고쳐준다고 하기 전 단계로. 그러면 이렇게 핵심어, 지울 수 없는 핵심어를 남기는데 핵심어 말고 지울 수 있는 것들을 다 지워요. 어떤 글자들을. 지운 다음에 이 핵심어를 더 확장시켜서 구체적인 사례, 아니면 그것들을 가지고 보면 이전에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시도를 해봐서 괜찮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전 상태, 그러니까 과거 상태가 이랬었는데 현재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배움을 받아서 이렇게 배움과 변화를 얻어서 그래서 이 배움을 받아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다. 이렇게 적용을 해봤고 이렇게 행동을 해봤다. 그랬더니 이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더 심화된 배움을 받아서 이런 거를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가는 과정인데 기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이게 핵심어를 남기고 더 구체적인 사례로 심화시켜서 써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해서 온전히 다른 사람과 다른 다 내 것, 내 이야기, 내 생각들, 나의 변화들, 내 생각들을 알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정말 이걸 보니까 그냥 글짓기로 쓴 게 아니라 정말 실천했구나, 정말 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이 자소서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했고 정말 이 아이에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은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